엄마가 된 기쁨도 잠시. 곤히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릴 때마다 손목에서 느껴지는 그 찌릿한 통증. 다들 경험해 보셨죠? 출산 후에 많은 엄마들이 겪는 일이지만 이걸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너무나 중요한 신호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잠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아이를 봐야 하니까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기 일쑤죠. 그런데요, 그 통증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목이 아픈 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출산을 겪으면서 변해버린 호르몬, 또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는 우리 아기, 그리고 정말 쉴 틈 없는 반복적인 육아 동작, 바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손목에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엄마의 손목이 그렇게 아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5에서 6kg,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기가 태어난 지 고작 100일 만에 늘어나는 몸무게예요. 3kg으로 태어난 아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무거워지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무게를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손목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들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힘든 일이 아니라 관절에 쉴 틈 없이 가해지는 엄청난 과부하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들 찬바람 쐬서 산후풍이 왔나 하고 오해하시는데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과 애기. 이 두 가지 과학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진짜 원인은 이겁니다. 출산 때 나오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인대를 고무줄처럼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 흐물흐물해진 인대 위로 아기의 무게라는 엄청난 압력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죠.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요, 모든 나사가 풀려 덜거덕거리는 기계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아요. 릴렉신 호르몬은 사실 아기를 잘 낳으라고 골반을 열어주는 착한 호르몬인데 이게 온몸의 관절까지 다 헐겁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거운 아기를 계속 드니 탈이 날 수밖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소중한 아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나도 모르게 손가락 끝으로 살짝 받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지렛대 원리를 작동시켜서 손목 인대에는 상상 이상의 충격을 줍니다. 괜히 미국에서 이 병을 엄마 손가락병, 머들스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 당장 아파서 진통제부터 찾게 되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덫인지 그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통제는요, 위험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통증을 잠시 못 느끼게 하니까 손상된 손목을 무리해서 계속 쓰게 만들죠. 그럼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막히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결국 만성 통증이나 관절염으로까지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이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셈이죠. 보셨듯이 진통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무너진 내 몸의 조직을 다시 세우는 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핵심은요, 바로 재료를 제대로 채워주는 겁니다. 무너진 벽을 고치려면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찢어지고 늘어난 우리 인대를 다시 단단하게 붙이려면 콜라겐이라는 핵심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 주변에 이 완벽한 콜라겐 부스터가 있어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흰자에 있는 아미노산이랑 노른자의 유황 성분이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조직이 회복되는데 속도를 확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재건축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좋은 재료를 넣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공사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야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손상된 부위에 쌓여있는 나쁜 피,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을 먼저 싹 비워내야 새로운 영양분이 제대로 도달할 수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바로 이 채우고 비우는 원리를 약초를 통해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두충이나 속당 같은 약재로 헐거워진 인대를 단단하게 채워주고요. 동시에 익모초 같은 약재로는 회복을 방해하는 어혈을 시원하게 비워내는 거죠. 여기에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들까지 더해져서 조직이 훨씬 빨리 재생되도록 돕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몸속에서 재건축이 잘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손목 보호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칙. 그냥 천으로 된 보호대 말고요. 사진에서처럼 엄지부터 손목까지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지지대 삽입형 보호대를 꼭 착용하셔야 해요. 인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면 이제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기 무게를 거뜬히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대단한 운동이 아니에요. 말랑한 공쥐기, 고무줄 펴기, 작은 생수병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앞으로의 부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손목을 살리는 건요,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돼요. 일어설 때 손목을 꺾는 대신 주먹을 쥐는 것, 아기를 번쩍 드는 대신 살살 굴리는 것, 안을 때는 최대한 내 몸에 착 붙이는 것. 이렇게 손목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이 모든 통증을요, 단순히 괴로운 고통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산후허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출산 후에 몸이 텅 비고 차가워진 상태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손목 통증은 바로 몸이 나 지금 너무 비어있고 추우니까 제발 좀 돌봐주세요 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인 셈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몸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정체된 노폐물은 씻어내서 엄마의 몸을 그 근본부터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목이 보내고 있는 그 신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통증을 참지만 마시고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진짜 힘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엄마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